저는 60대 후반인 여자입니다. 남편은 역시 후반이고요. 저는 27살에 시집와서 재산만 30년 넘게 했습니다.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만하려나 했는데 피는 못 속이는지 무슨 소리냐며 고집을 피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제사를 그만하는 게 어떻겠냐며 저에게 다가와 심각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치매 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웃더라고요. 웃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치매를 의심했었고요. 근데 그 말이 진심이더라고요. 갑자기 제사상이며 이것저것 다 정리하기 시작하길래 뭔가 했습니다. 심지어 그날 아들들까지 와서 난리였어요. 큰아들은 주말이 오자마자 최근에 한 건강검진 결과부터 보자고 했고, 작은 아들은 저랑 비슷하게 치매를 의심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다들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36살이고 둘째 아들은 34살입니다. 큰아들은 일찍 결혼했고 작은 애는 작년에 해서 저희 부부만 단둘이 지낸 지는 1년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는 주말에 첫째 내외랑 둘째 내외가 모두 와서 무슨 일이냐며 걱정하더라고요.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은 아이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한술 더 떠서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 명절 때는 각자 알아서 쉬어라. 나도 좀 쉬고. 이러면서 명절에 지내는 차례로 그만하자고 제사랑 이제 다 정리하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삿날이 되었는데 이게 또 마냥 편하지만은 않더라고요. 뭔가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기분이 들고 편하긴 한데 또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리고 일주일 뒤쯤에 추석 연휴가 다가왔어요. 지난번 남편이 말한 것도 있어서 이번에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연휴 시작하기 3일 전에 남편이 아들들에게 전화를 돌리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하면서요. 이번 연휴에 와봐야 집에 없을 테니 각자 알아서 쉬고 나중에 식사나 하자면서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30년 넘게 살면서 정말 처음으로 제 남편이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렇게 통화를 끊더니 저보고 알아서 쉬라고. 자기는 이번 연휴 동안 지방에 친구 만나러 가봐야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남편은 워낙에 마당발이라 지방에 친구가 많긴 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불편할까봐 일부러 지방에 내려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같이 가면 좀 덜 지루하니까요. 근데 남편이 펄쩍 뛰면서 혼자 가겠다고 하더군요. 저렇게까지 난리치니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추석 연휴 하루 전날 저희 남편은 짐을 잔뜩 싸서 나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집에 혼자 있었고요. 점심쯤에 며느리들에게 전화가 오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받아봤습니다. 큰 며느리도 저와 비슷한 기분이라고 하더군요. 쉬고 있는데 이상하게 불편하다면서 막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뜸 여기로 오겠다고 하길래 무슨 소리냐고 너희 친정부터 가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남편이 애들에게 다 전화해서 명절에 집에서 쉬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제가 며느리를 부르겠습니까? 남편과 너무 비교되고 모양도 빠지죠. 그래서 저도 우리 큰 며느리에게 집에서 푹 쉬라고 이야기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저희 큰 며느리가 왔더라고요. 큰 며느리 혼자 왔더라고요. 제가 찐빵을 좋아하는데 오는 길에 사왔다고 하면서 아침 대신 찐빵 먹자고 명절에 빵으로 때우는 건 처음이라고 너무 좋다고 웃으며 들어오더라고요. 애들은 어쩌고 혼자 왔냐고 물어보니 몰라요. 눈 뜨자마자 그냥 와버렸어요. 애 아빠가 알아서 잘 챙겨줄 거예요. 이러면서 혼자 주방에 가서 커피를 내리더라고요. 그래도 처음 경험해보는 휴식이라 그런지 어째 하루 종일 마음이 쓰이고 그랬네요. 아침 식사로 큰 며느리가 사온 찐빵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며느리가 대뜸 오늘 할 일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다고 하니 가방에서 무슨 잡지를 꺼내 보여주면서 거기 나와 있는 아울렛에서 함께 가자고 하는 겁니다. 차례상 준비하라고 애아빠한테 받은 돈이 있는데 이번에 아울렛 가서 쇼핑하자고 하면서 어머니, 이 돈 명절 끝나기 전에 다 써버려야 돼요. 이러면서 함께 가자고 조르더라고요.
그렇게 여자 둘이서 찐빵 한 상자를 다 먹고 아울렛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어요. 며느리가 운전하고 저는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절 바로 전날이라 사람이 적을 줄 알았는데 엄청 많았습니다. 주차는 한참 걸렸지만 어차피 다른 할 일도 없어서 느긋하게 기다렸어요. 그렇게 도착해서 매장들도 둘러보고 사람들 구경도 하고 오랜만에 재밌더라고요. 그러다 배가 고파서 늦은 점심을 하려 했는데 아울렛 안에 엄청 큰 식당이 있더군요. 큰 며느리가 하나하나 알려줘서 저는 그냥 따라다니다가 자리를 잡고 앉아서 기다렸어요. 음식 주문을 하러 가겠다고 서둘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 뒷모습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멈춰서서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어딘가 한참을 쳐다보고 있길래 뭔가 하고 저도 봤어요. 어떤 나이 많은 남자의 뒷모습이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과 똑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보고 있어서 잘 안 보였지만 며느리는 앞쪽에서 더 자세히 보는 것 같았어요. 다른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쇼핑백을 들고 큰 며느리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러면서 그 나이 많은 남자 쪽을 슬쩍 봤는데 그 남자 혼자 서 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어떤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었고요. 나이 차가 커 보였어요. 둘이서 아주 다정하게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저희 큰며느리는 그 둘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거고요. 이젠 저도 그 모습을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며느리가 전화기를 들더니 어디론가 조급하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남자 쪽을 보고 있었고요. 근데 그 남자가 얼마 있다가 전화를 받더군요. 그렇게 몇 마디 하고 통화를 끝내고 나자마자 저희 큰며느리가 제가 있던 방향으로 등을 쓱 돌렸는데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청 당황하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 남자를 다시 쳐다봤고 굳이 저는 전화까지 할 필요가 없었네요. 30년 넘게 같이 지낸 저희 남편이 맞았거든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근처 의자에 앉았어요. 큰 며느리는 제 앞에서 아무 말도 없이 있다가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더니 이미 어디론가 가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붙잡았습니다. 며느리가 나설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리고는 다시 찾아봤는데 어디로 갔는지 이미 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아무 대화 없이 갔습니다. 머릿속엔 별 생각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언제부터 만났는지, 이러려고 그 좋아하는 제사를 그만하자고 했는지 참 많은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의 제사를 그만하자고 했던 이유가 제가 많이 힘들어해서 저를 생각해서 늦게라도 쉬게 해주려고 그러나 싶었는데 그냥 참 너무나 씁쓸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저희는 집으로 왔습니다. 큰아들도 애들까지 다 데리고 함께 왔고요. 얼마 뒤 작은 아들네도 오더군요. 남편이 쉬려고 했던 명절 연휴를 남편 덕분에 아무도 쉬지 못하고 있었네요. 거실에서는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고 저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뭔가 해볼 방법이 없었어요. 전화해서 물어본다 했는데 아니라고 발뺌하면 그만인 상황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네요. 얼마 뒤 큰 며느리가 제 방으로 들어오더군요. 잠시 나오시라고 이야기하길래 나가보니 식탁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고 저희 아들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그러더군요. 아버지가 여자를 만나시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이번에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식탁에 있는 종이를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어떤 모르는 여자의 이름과 그 옆에 숫자들이 잔뜩 쓰여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그동안 그 여자에게 돈을 보냈다고 좀 전에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증서 어쩌고 한참을 찾더니 이것 때문이었나 했네요.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 못하고 한참을 기다리는데 큰아들이 먼저 그러더군요. 이혼까지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한 번 실수하신 것 같으니 이혼을 참아달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저희 큰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며 그럼 어머님 인생은 뭐가 되냐고 용서 이야기를 왜 먼저 꺼내냐면서 저희 아들에게 뭐라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머님 마음 가는 대로 하시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지금 당장 집에 돌아오라고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지금 친구랑 함께 있어서 내일 올라가겠다고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 여자친구도 함께 데리고 오라고 같이 얼굴 좀 보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남편은 그날 밤 늦은 시간에 집에 왔더군요. 혼자 왔더라고요. 오자마자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 늙어서 무슨 의부증이라도 왔냐고 하길래 제가 그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적힌 여자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제 그 아울렛에서 함께 쇼핑한 여자냐고, 명절날 그 여자 만나고 싶어서 지내던 제사도 포기하고 둘이 여행이라도 갔다 왔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여자는 무슨 여자냐고, 이젠 늙어서 눈이 어떻게 됐냐고 하길래 저만 본 게 아니라 큰 며느리도 함께 봤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젠 제가 아니라 큰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생각해서 제사까지 없애줬는데 아주 기가 찬다고 하면서 보긴 뭘 봤냐고 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남편은 엄청 흥분하더니 아주 여자 둘이서 사람 하나 바보 만든다고 길길이 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큰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길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귓방망이를 올렸어요. 그러자 이젠 남편이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옆에선 큰아들이 그걸 말리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작은 아들이 뛰어나오더니 핸드폰을 들고 지 형에게 먼저 보여주고는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 사진이 있더라고요. 어제 본 그 여자랑 놀러가서 찍은 사진이던데 그 사진까지 보여주니 이제 뭐 할 말이 없겠죠. 이혼을 말리던 아들들도 이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그 여자 사이가 정말 오래된 것 같았네요. 당구장 다니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당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자주 다니던 당구장 사장인 여자였는데 남편은 없고 혼자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당구만 쳤겠나요? 그러다 둘이 딱 붙어 먹은 거고요. 당구장에 가는 날이면 하루 종일 있다가 와서 친구들하고 놀러 온다 하고 넘겼는데 친구는 친구인데 여자친구랑 놀러 온 거였네요. 한 가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갑자기 왜 제사는 다 그만둔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그 당구장 여자가 제사상 못 차린다고 해서 포기했냐고 아니면 조상들 앞에 부끄러워서 없앤 거냐고 제가 옆에서 자꾸 물어봤는데 남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추석이 끝나자마자 갈라섰습니다. 살던 집은 팔아서 나눴고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남편은 지방에 내려가 혼자 지낸다고 들었고 당구장 여자랑은 더는 못 만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받은 위자료로 집 구하는 데 썼습니다. 가끔은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지만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남편도 치워주고 제사도 없애주고 거기다가 큰돈까지 받았으니까요. 어쩌면 조상덕을 제가 다 받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는 큰아들네 근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큰 며느리가 근처로 오라고 난리쳐서 그렇게 집도 알아봐주고 저는 가서 사인만 했네요. 손주들도 자주 보고 찐빵도 자주 먹고 지냅니다. 남편은 어디 사는지는 더는 궁금하지도 않네요. 앞으로 평생 궁금한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